총선의 결과,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자, 7번째 이야기입니다. 총선 후에 지금 현재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쪽으로 확 기울었죠.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결과지가 나왔고, 그리고 점수표가 매겨졌고. 하고 싶은 거 다 해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21대 총선에서 더불어 땡땡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땡땡당이야 다. 몰라 나. 자, 매도 매수 간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서 포인트는요. 시장의 규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목동 신시가지 일대 분위기는 참담하다라는 소식입니다. 소유주들은 재건축 물 건너갔다. 실제 이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자들이 아니라 이제 세입자들이 살아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의 특정 후보가 이제 사유재산을 많이 기부 체납해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쪽으로 기울어진 거 그건 아니냐. 의견이지.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이런 예, 얘기들이 있어. 네. 그래서 오늘 음모 아파트하고 목동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음모 아파트가 2억 떨어진 매물이 선거 결과에 영향인 것 같다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인 것 같아요. 이거 뭐 그렇죠.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지.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것들이 예상처럼 진행이 안 되면 좀 더 존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매도자들이 아이쿠야 보유세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그냥 기정사실이구나. 그럼 나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몇 년 더 있다가 파느니 그냥 지금 팔자. 얼마 팔 수 있는데요. 매수자 얼마까지 산대요. 그러면 이 금액에 내주세요라고 매도를 그렇게 확 던지려는 물건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.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음모 아파트에 대한 가격 하락도 총선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종합적 변수가 그렇죠. 영향을 미친 거죠. 자, 이번엔 목동 얘기는 목동 재건축이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재건축 소유자들이 좌절했다는 얘기인데. 근데 여기는 목동 어때요? 제가 알기로는 목동에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네. 그분도 뭐 재건축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? 일단은 이제 불만이 여기서 얘기는 뭐 재건축을 통해 일부를 80층으로 높게 짓는 대신 일부를 기부 체납해서 공원으로 짓자. 그래서 결국은 사유재산을 뺏어서 개발해야겠다는 얘기 아니냐. 근데 난 이 국회의원 이렇게 힘이 세? 난 80층을 준다고? 이거 서울시에서 이런 거 줘요? 지금 시장도 못하는 일을. 50층도 안 줘가지고 그런데 뭐 국회의원 이거 하자고 하면 그냥 서울시장님 아이쿠네 도시계획 위원들이 아이쿠 건축심의 애들이 이렇게 돼? 또? 아무튼 이 기가 막히게. 아무튼 이런 어떤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지구단위계 목동도 재건축 위한 지구단위계 뭐 방향을 또 다시 뭐 이제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결론은 그거죠. 지금의 그러니까 목동은 지금 6단 정밀안전진단 D등급 받아서 정밀안전진단 이제 봐서 그 예비는 통과했고 그 다음에 저 정확하게 명칭이 뭐더라?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아서 이제 실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재건축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을 기대하는 곳들이 있잖아요. 근데 뭐 재건축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목동의 사례가 아니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서울시의 의지가 되게 큰데요. 서울시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, 음마아파트 이런데 왜 지금 안 돼요?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왜 안 돼요? 지금 다 지금 사업이 못 가고 있잖아요. 결국은 못 가는 이유는 이게 안전진단 이런 게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. 부동산 가격 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. 예, 집값이 불안하니까 이거 풀어줬다가 사라고 냅뒀다가 집값 다시 올라가면 그 덤탱이를 서울시가 쓰기 싫다는 거죠. 그래서 자꾸 강남 재건축을 안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목동도 만약에 예를 들어 목동을 해줘.
그럼 다른 데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잖아. 목동은 해주고 왜 우리 압구정은 안 해줘? 목동은 해줬는데 왜 우리 잠실 5단지는 안 해줘?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? 그래서 사실 뭐 같은 급으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 아무튼 같은 동색이니까 뭐 그게 더 세질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총선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연관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이슈를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자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느낌에는. 네. 그런데 사실 총선의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큰 영향이 없어요. 왜 없냐면 야당이 여당이 되잖아요. 그래서 바뀌더라도 일단 그림이 바뀌지 않더라고요. 왜냐면 큰 정책적 기조.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아. 밖에 있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가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가 되더라고요. 그 큰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는 없었고 작은 변화들은 사실 조금 있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총선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된 기사일 뿐 실질적으로 총선과 부동산과의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총선 이후에 조금 사실 규제가 엄청 계속 세게 조여오는 입장이었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결과로 민심이 드러났잖아요. 그렇죠. 네, 드러났으니까 더 채찍질을 가하면서 이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담은 늘리려고 할 것이고 뭐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동산 정책들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. 일단 주거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. 그래서 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배려계층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이렇게 해나가겠다. 10만 호 공급을 해나가겠다. 용산에 만호야. 용산에 국제무지구 부지에 만호 짓겠대. 거기도 만 세대를 그 땅 13만 몇천 평 거의 건물 짓고 아무튼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서울이나 또는 이제 지방의 구도심 개발하면서 4만 호 정도 짓고 그다음 택지 조성하는 데에다가 뭐 6만 호 정도 해가지고 10만 호 짓겠다고 했거든요. 그 내용 하나에다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지금 뭐 기사 중간중간에서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때는 국토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랑 법무부랑 같이 계획해가지고 만들겠다. 이 얘기는 이제 법무부 갔다 왔잖아요. 독일 갔다 왔잖아요. 이제 그거 올 때는 뭐냐면 독일의 전월세 상한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포함해가지고 국토부랑 법무부랑 코업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 쪽에 그다음 전월세 상한제 이런 부분들 아마 또 입법할 거라고요. 이제 그것도 추진될 거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런 거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 어느 정도 방향들이 좀 명쾌해졌다고 생각해요. 이 명쾌해진 하에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될 것이냐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부분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각자 도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. 네,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. 저는 포지션이 딱 이쪽이네. 네. 그래서 제가 허리띠부터 졸려드려야 되겠어. 일단 당분간 허리띠 꽉꽉 조여매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뭐 이 방송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시잖아요. 왜? 내가 뭐에 미쳐있는지 지금. 그래서 그건 맞아. 근데 사실 이번 상승장에 막 집을 막 사고 그러질 않아서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. 그러니까 저 지금 계속 대출 받고 있어요. 대출 받고 있어요. 착실하네. 지금 올해 좀 갚았어요. 그러니까 돈 여유가 이게 회수되고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. 를 다 이제 대출 상환하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전세금 물려받아서 대출 갚고 이제 좀 그러면서 잘 코로나19 위기 등등도 잘 겪어내려고 확실히 좀 그런 건 마음 편해요.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갈 때 적고.
가정 경제의 건전성을 네. 위해 지금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다고 하지만 취미 생활을 위해 또 많은 부분 희생해 가시면서 자,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아쉬웠던 게 그 임대주택 그렇죠. 관련된 비율. 재개발 뭐 잠깐 얘기할까요? 오, 좋아요.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